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기에 강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.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의 중상류.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이곳에 국보급 물고기가 있습니다. 얼핏 보기에도 어린 얼음치들. (1819년) 정약용이 쓴 아언각비란 책에 등장할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한국 고유종 얼음치입니다. 몸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어 강원도 지역에서는 반어로 많이 불렸다는데요. 얼음치란 이름은 몸에 있는 무늬들 때문에 물 밖에서 봐도 어른어른 거린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. 어떠세요? 어른어른해 보이시나요? 성어가 되면 얼음치의 크기는 평균 20에서 40cm 정도가 됩니다. 원통형 몸에 큰 눈, 등 쪽은 암갈색, 배 쪽은 은백색을 띱니다. 그리고 몸 전체에는 작은 암갈색 무늬로 가득한데요.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에는 선명한 줄무늬가 있어 잉어과의 다른 물고기들과 확연히 구분됩니다.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금강에선 서식지 파괴 등으로 얼음치의 모습을 영영 못 볼 뻔한 위기도 있었는데요. 1979년 우리나라 전체의 얼음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지금까지 각별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. 5월경, 산란철이 되면 강은 바빠집니다. 특히나 얼음치는 산란 전부터 준비할 게 많은데요. 얼음치의 산란 방법은 참 독특합니다. 먼저 산란 구덩이를 파기 위해 열심히 잔 자갈을 물어다 버리고 있습니다. 산란탑을 만드는 얼음치만의 산란법. 입으로 자갈들을 물어 나르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. 암컷이 열심히 산란 준비를 하는 동안 수컷 얼음치한테는 특이한 변화가 생겼는데요. 바로 추성입니다. 추성이란 입 주변에 생기는 딱딱한 돌기를 말하는데요. 암컷이 알을 낳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체외 수정을 하는 얼음치. 암컷이 알을 낳은 후 곧바로 수컷이 정액을 뿌려 수정을 시킵니다. 계속되는 산란 사이마다 암컷은 더욱 바빠지는데요. 바로 알들을 보호할 산란탑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죠. 작은 돌들을 머리로 밀기도 하고 물어도 와서 부지런히 탑을 쌓는 암컷. 그 사이에도 얼음치의 산란은 계속됩니다. 다음 세대를 위한 얼음치의 노력은 늦은 밤에도 멈출 줄 모릅니다. 얼음치는 민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산란탑을 만드는 민물고기입니다.
자갈 지역에 적당한 수센치 한 10에서 30cm 정도로 판다고 하는데, 파고 알을 낳고 주변에 있는 작은 자갈들을 물어다가 이거 탑을 쌓아서 보호를 합니다. 산란탑으로 덮어서 거기를 보호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중류에 많은 물고기가 사는데 그 종으로부터 알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산란탑은 물의 흐름이 산란탑 때문에 수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속으로 굉장히 많은 물들이 빠르게 흘러가게 돼서 충분히 산소 공급을 하게 됩니다.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하게 되니까 부화도 빠르고 생존율도 높아집니다. 그렇게 해서 나온 산란탑 안이라는 이 구조가 세계적으로 12,000종 정도 되는 민물고기 중에 유일합니다.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이런 것들을 때문에 얼음치를 사실은 국보물고기, 천연기념물 물고기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. 얼음치는 산란탑을 어디에다 짓냐면 수심이 한 50에서 70cm 약간 흐르는 물이고, 특히 자갈이발이 있는 곳에 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산란탑을 만드는 곳이 장마철에는 가까운 50, 70cm를 유지하려니까 가까운 곳에 오고, 그 다음에 또 이 가물을 때는 가운데로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얘가 장마를 예보하는 물고기라고 전에 알려져 있어요.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얘들이 산란탑을 지을 때 물 수심에 따라서 그걸 하는데, 사람들은 그걸 보고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얼음치가 장마를 예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얼음치가 옛날엔 기상캐스터였군요. 민물고기 중 유일하게 산란탑을 쌓는 얼음치. 역시 국보급 물고기라 할 만한데요. 한때는 절멸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꾸준한 복원 사업으로 다시 만나게 된 물속의 건축가 얼음치. 얼음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복원을 위한 노력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, 이제 앞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전 국민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. 이 전 국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보호를 해야지, 만약에 얼음치가 복원된 지역을 하천 공사를 한다면 그 얼음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먹이인 다슬기가 없어지게 되고, 그다음에 하천에 산란장을 없게 되고,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멸종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역들을 보호하는 것들은 이 한두 사람의 또는 특정인의 단체가 아니라 전 국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보호해야지 이 얼음치가 우리 곁에 영원히 같이 우리와 같이 살 수 있게 됩니다. 한국에 이런 종이 있다는 것만 해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큰 몸에 화려한 무늬를 가진 인상적인 외모, 그리고 산란탑을 쌓는 다재다능한 물고기 얼음치. 이 세상에서 얼음치를 볼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나라뿐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